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2년 전, 그러니까 한 20년 6월경이죠. 조선사들이 눈물 젖은 빵 조각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던 그 시절에 중동의 가스 부자 카타르가 무려 100척이 넘는 가스 운반선을 삼성중공업, 현대, 중공업, 대우조선 이런 데 예약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 당시에 저는 관심 종목이 아니어서 뉴스 정독하지도 않았었는데 작년에 그 삼성중공업 투자할지 말지 엄청 고민하면서 이 내용을 처음으로 정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아주 군침이 돌았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큰놈의 카타르 발주 말만 무성하고요. 도대체 기약이 없더니 드디어 이제 카타르가 일본 MOL을 선주사로 선정해서 중공 후동 중하의 그 가스 운반선 LNGC 4척 발주를 했죠. 이거는. 그래서 그 카타르 에너지가 MOL하고 장기 용선 계약 맺고요. 그래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 조선사에도 발주가 되겠구나 이렇게 기대가 부풀었는데, 이게 대략 삼성이 한 5척, 현대의 6척, 대우의 한 5척 이 정도로 이제 그 말들이 이제 돌았었죠. 그런데 최근 보도는 카타르가 발주를 주긴 주는데 2년 전 가격으로 본 계약하자고 지금 땡깡질을 부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무슨 독소조항 그 제목만 보도가 되고 아무런 내용도 없죠. 독소조항이 무엇인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거 이제 그 비밀 사항인데 어떻게 독소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하여튼 내용도 없는 독소조항 때문에 손실이 몇 조 원을 본다는 이런 그 기레기 기사도 지금 나도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 어느 영상인가 그 마지막 부분에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갔는데요. 언론들 기사 보면은 영 지금 사실과 다른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이 댓글로 문의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왜 걱정할 거 없다고 정리하고 있는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타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현재 카타르는 연간 한 7,700만 톤 LNG 생산해서 이제 전 세계 큰 손들에게 장기 계약에 따라서 이미 다 팔렸죠. 저거는 즉 카타르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가스는 이미 주인이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카타르는 자기 땅에 있는 가스판에서 주인이 원하는 곳에 배달해주고 그 가스비 즉 돈 받아서 지금 먹고 사는 그런 구조인데, 한국은 가령 한국을 예를 들면은 2020년에 1년간 LNG를 대략 한 4,100만 톤 약간 넘게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 중에 900만 톤 이상을 카타르에서 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그 가스비를 가스공사에 납부하면은 가스공사가 이거 다 모아서 이제 카타르한테 지불하는 이런 구조 아닙니까? 카타르는 예전에 오펙에도 가입을 했었지만 석유보다는 가스에 특화를 해서 오펙이랑 빠이빠이 해버렸고요. 그래서 글로벌 지금 가스 강자입니다. 그래서 가스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2019년에 아주 야심찬 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즉 가스 생산을 60%나 더 늘려서,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 당시 2019년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래서 2027년경에는 생산 능력을 대략 1억 2,600만 톤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2019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것도 결국 다 팔렸다는 겁니다. 이미 이게 다 팔렸습니다. 주인 다 있습니다. 2027년 이후에 생산될 것도 주인 다 있다는 겁니다. 가령 중공이 왕창 사갔죠. 또 한국도 2025년부터 20년간 연산 200만 톤씩 장기 계약을 작년 즉 21년 7월에 체결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2025년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 발주할 때는 가스 운반선이 언제 납기되느냐? 2025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사용하려고 이제 발주하는 거죠. 지금 발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작년에 그 카타르산 장기 계약 맺을 때 20년간 장기 계약 맺을 때는 팬데믹 진행 중이었죠. 그래서 가스 값이 완전 똥값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엄청 싸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장기 계약입니다. 그래서 완전 대박인 거죠. 너무 싸게 거래를 해갖고요. 계약 기간 동안에 그 가스 대금이 대략 한 10억 불 가량 절감된다는 겁니다. 와.
지금 가스값 대폭등을 했으니까 가스공사 그 대박거래 한 거 맞습니다. 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예. 덕분에 가스값 크게 오르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국이 최근에도 이렇게 BP하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BP하고 이제 미국산 LNG 장기 계약 158만 톤을 또 맺었습니다. 이것도 2025년입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2043년까지 이것도 매우 저렴한 가격이라고 이렇게 말은 합니다. 근데 작년보다는 좀 비싸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간에 공급망 다변화시키는 거니까 베리 굿이죠. 여기서도 25년입니다. 그 말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장기 계약을 맺는데 그러니까 24년경에 장기 계약이 몇 건이 이제 그러니까 만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 이렇게 맺은 거죠.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카타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가스를 지금의 7,700만 톤보다 더 많이 만들고요. 그 포올려서 LNG로 액화를 시킨 다음에 배달을 더 많이 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타르는 2027년에는 대략 1억 3천만 톤 가량을 배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1년에 카타르 북쪽 노스필드라고 계속 그 언론에 나오던 거 아닙니까? 그곳에다가 LNG 공장 6개 새로 짓는 프로젝트, 그게 돈으로 300억 불짜리 해서 공장 한 개당 연산 800만 톤. 그러면은 6개니까 4,800만 톤. 여기에 기존에 있는 7,700만 톤 딱 더하면은 대략 한 1억 3천만 톤 가량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 공사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 공사 그래서 지금 저 공장 짓느라고 정신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배달할 업자, 여기서 카타르는 자기가 직접 그 포올려서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배달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배 만들어 갖고요. 다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배달은 전문 배달업자한테 맡기고요. 그게 해운사 아닙니까? 해운사. 그렇고 그래서 이제 배는 지금 뭐 보통 해운사도 이제 자기들이 서로 그 일감 확보하려고 경쟁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 좋은 배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겠죠. 그러니까 해운사들도 해운사가 배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배를 카타르에게 빌려주는 구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약간 다른 얘기지만 해운사 비즈니스 모델, 기본적으로 그 해운업 잔치 끝났다라고 판단한 근거가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그 영상 올린 게 있습니다. 자, 뭐 자세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이런 상황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사정 변경이 바로 유크레인 전쟁 아닙니까? 에너지 산업에서는 러시아 가스 퇴출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퇴출한다는 의미는 가스 파이프로 배달되던 그 러시아 그 기체 가스를 카타르나 호주나 미국이나 캐나다 등 러시아 이외의 먼 곳에서 액체 가스로, 즉 LNG로 배에 싣고 배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독일이 지금 작심을 했죠. 그래서 독일이 국내에 가스 수입 터미널을 2곳이나 지금 공사를 시작했고요. 카타르의 독일 장관, 그 다음에 EU 장관 둘이 찾아가고 아주 카타르한테 공손하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독일과 카타르가 LNG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 아닙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또 유럽 입장에서는. 왜? 대체제가 빨리 장만돼야지 바로 러시아산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저거.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외에서 러시아 가스 대체할 수 있는 그 LNG 공급망이 확보되면 될수록, 또 그거 실어올 수 있는 배를 준비할수록 요게 키고요. 터미널은 지금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만큼 러시아 가스는 시장에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카타르는 독일과 유럽과의 그 장기 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카타르는 이제 딱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옵션 2개입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300억 불 프로젝트 공장 6개 이거 정축을 하든가. 근데 이 부분은 말이죠. 지금
그 300억 불 프로젝트 공장 6개 증축하는 거 1억 3천만 톤 27년부터 나온다는 그거는 이미 주인이 다 있습니다. 예, 여기서 독일한테 추가로 줄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타르 옵션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독일과의 약속한 거 저거 장기 공급 능력 확충할 건지, 즉 설비를 추가로 증설할 것인지, 또는 저 독일 저거 혹시 그 전에 러시아 푸틴이 또 착하게 마음 먹고 잘못했다 그러고 또 독일이 러시아한테 사오면은, 그러면 카타르는 딱 줬던 기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어버리잖아요. 나가리 되어버리잖아. 그것도 카타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카타르 옵션은 두 가지입니다. 독일과의 저 장기 공급 그 계약 맺은 거 저거 설비 추가해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스팟 거래 물량으로 때울 것인지, 이걸 이제 그 선택을 해야 하는데, 최근 보도는 카타르가 독일 등 앞으로 가스 수요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증설 투자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즉 현재 진행 중인 300억 불, 그러니까 800만 톤짜리 6개 공장 저거 외에 별도로 공장을 최소 한두 개 더 증설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카타르 상황입니다. 카타르는 그 25년 이후에 LNG 배달이 늘어나죠. 이것은 가스 운반선 더 필요하다는 말과 정확하게 100% 일치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이 산수를 해보면은 최소한 당장 발주를 넣어야 할 것이 20척가량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공에 4척 발주가 나갔고 한국에 16척가량 발주를 지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LNG 공장 증설과 가스 운반선 새로 건조하는 것과 선주사를 선정해서 용성계약 맺는 것, 이거는 이미 잘 짜여진 로드맵에 따라서 톱니바퀴처럼 아구가 맞아서 탁탁탁 돌아가야지 빵꾸가 안 납니다. 무슨 상관이 25년에 가스는 지금 추가로 생산됩니다. 그렇죠? 지금 공사 시작하고 있는데, 이거 그래서 25년에 LNG는 추가로 나오는데 만약에 배가 없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네? 어떻게 합니까? 배달도 못 하고요. 만드는 그 가스 어디다 저장합니까?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라는 것은 생산하는 만큼 소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카타르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질 수도 있잖아요.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배를 새로 만드는 그 발주의 메커니즘, 이거는 그러니까 카타르는 물건 주고 돈 받는 일종의 제조 판매업자 아닙니까? 그래서 매수인은 돈만 주면 되고요. 매도인은 매수인이 원하는 곳에 배달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야 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물론 매수인이 물건이 있는 곳에 와서 직접 가져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물건값은 내려가야죠. 확 내려가야죠. 하여튼 지금 구조는 매도인, 즉 카타르가 배달을 해줘야 합니다. 배달은 배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카타르가 저 많은 배를 직접 소유 안 하죠. 그 다음에 배달하는 것도 이것도 전문직입니다. 전문직. 카타르가 퍼올려서 액화가스 만들 수는 있지만 배달은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가 바로 해운업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카타르가 저렇게 많은 배를 직접 소유를 하고 직접 배달하는 것보다도 전문 배달업자, 즉 해운사한테 일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싸고 훨씬 더 안전하고,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운사들도 서로 이제 자기들이 일감 확보하는 게 이제 사활이 걸린 문제니까 일감 확보하려고 축자 사서 전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영업이 전쟁이죠. 특히 해운사들, 고만고만한 해운사들은 차별화 요인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해운사들이 가스 운반선을, 그것도 제일 좋은 가스 운반선을 자기들이 준비를 하는 거죠. 노후 가스 운반선, 탄소 규제에 걸려버리면 되지도 않고요. 장사 못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신 가스 운반선을 사야지 중간에 자연 기화돼서 사라지는 그런 가스량이 적어지니까, 같은 값이면 카타르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가스 운반선을 가진 회사들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겠죠. 일을 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구조가 이제
가스 생산 계획이 수립이 되면 언제 가스가 나오겠다 이렇게 대략 이제 로드맵이 짜여지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배달업자를 선정을 하고 그 배달업자는 또 배를 만들려고 조선사에 발주를 넣고 그 다음에 또 이 만약에 그 자기한테 일거리를 안 주면은 그 해운사는 배만 소유하게 돼서 완전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발주하면서 동시에 그 카타르하고는 장기 용선 계약을 맺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말이 좀 이렇게 길어졌지만 하여튼 간에 가스 운반선 발주하기 전에 먼저 해운사 결정하고 그 해운사가 조선사에 발주를 하고 동시에 해운사는 카타르와 용선 계약 맺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배를 인도받아 갖고 그때 그 카타르가 자기의 채무 이행 즉 LNG를 차질없이 배달하기 위해서는 지금 발주가 돼야 하는 겁니다. 발주가 늦어지면 계약이 빵꾸 날 수 있습니다. 즉 카타르 계약이 빵꾸, 카타르가 자기 계약이 빵꾸 날 수 있다는 거죠. 한국 조선사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지금 일거리 있는데 뭘. 그래서 빵꾸 나는 것은 카타르지 조선사가 아니잖아요. 준공에 간 저 내측이라는 것은 준공이 장기 계약한 것을 반영한 것이고 그래서 같은 값이면 한국 조선사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조선사의 도크가 100척 이상 이렇게 이야기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K 프리미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규모 발주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차질 없게 하려고 한국 조선사와 거의 막 역대급 규모로 그냥 100척 이상 그 도크 예약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2년 전에 한 척당 이게 한 척이라는 거는 17만 4천 큐빅미터 이게 지금 글로벌 표준 사이즈입니다. 그 가격이 1억 8천만 불 했다는 거죠. 당시 환율이 1140원. 이거 적용하면은 대략 한 2050억.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세는 지난주 현대 3호가 한 척 수주했죠. 그게 2억 2,400만 불입니다. 2억 2,400만 불. 현재 환율 1240원 적용하면은 대략 2,700억 넘습니다. 그러니까 카타르 입장에서는 와, 하늘이 노랗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이 가격 상승 효과를 환율과 가스 운반선 자체로 이렇게 나누어 봤더니 총 대략 한 35% 가격이 올랐는데 환율 상승 효과가 10%이고요. 가스 운반선 자체의 가격 상승 효과는 달러 베이스로 25%입니다. 자. 근데 카타르 입장에서는 작년에 한국에 판 가스값은 완전 똥값에 20년 공급하기로 이렇게 계약을 맺었잖아요. 참 카타르 입장에서는 속상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배달비가 대폭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스 운반선 가격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배달비죠. 배달비. 배달비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가스 배달비. 그래서 배달비는 결국 가스 사가는 사람한테 다 이제 이전 전가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전가 못 시키잖아요. 20년 한국하고 20년 똥값으로 장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카타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딱하게 됐는데 네. 여기서 이 조선사하고 이제 여기서 3자가 나옵니다. 카타르, 조선사, 해운사 이 3자 간에 사정 변경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본질이. 네? 그래서 카타르는 일단 2년 전 가격으로 계약하자고 카타르의 소박한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카타르가 그 소박한 꿈을 펼치는 거는 자기 자유인데 한국 조선사가 가격 올린 거 아니고요. 원재료비 다 올랐고 지금 모든 것이 다 올랐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스 운반선 지금 쇼티지 상황이 상당 기간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 말은 카타르가 채무 불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배가 없으면 용선을 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일시 용선 그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폭등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 운반선 새로 만드는 배값이 그래서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쇼티지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갖고 지금 척당 3억 불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환율을 보면은 지금 달러 강세 계속되기 때문에 환율도 상당히 더 오르지 않을까.
1300은 넘길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겠지만 최소한 1270원, 80원까지는 가지 않겠습니까? 그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시간이 지나면 뱃값은 더 오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도크 요 가진 조선사가 유리합니다. 뭐 그런 게임의 지금 그 룰이 지금 바뀌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격 오르내리는 것은 시장의 본래 모습이고요. 여기에 대응 못한 것은 전적으로 카타르 책임이고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계약할 수 있었잖아요. 에? 누가 작년에 계약하지 말라고 말렸습니까? 아니면 계약하지 말라고 협박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카타르가 지가 원해서 작년에 계약 안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 책임이니까 결과도 자기가 짊어져야죠. 뭐 그게 게임이지 뭐. 그래서 가격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작년에 계약하면서 인도 시점을 2025년 자기가 원하는 시기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카타르에게 있었습니다. 발주 당시에는 발주자가 왕이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은 카타르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가격 상승 위험, 사정 변경의 위험은 카타르가 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보도에 나오는 그 독소 조항이 뭔지 뭐 내용이 나오면 좋겠는데, 이거 다 지금 그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데 이 말을 왜 쓰는지 독소 조항이 있을 가능성, 계약법 일반 이론상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저는. 설사 가격을 그 독소 조항이 이제 상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있다면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는데 그런 게 있도록 계약을 맺었다면 그거 완전 멍청한 계약이고요. 그런 그 담당자는 저는 바로 파면해야 한다고 봅니다. 파면. 무능한 놈이죠. 그런 직원은 바로 파면해야 됩니다. 사장이고 뭐고 그냥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뭐 독소 조항이 있다고 하니까 최악의 경우에 그건 뭐겠습니까? 가격 확정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본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네? 본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계약 이후에 조선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가격 다시 협상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그 계약 이론입니다. 계약 이론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저거는 본 계약도 아니고 MOU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MOU에다가 가격을 확정하는 그런 거 맺는 거는 상당히 상상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희박하다는 겁니다. 저런 조항이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령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사정 변경, 즉 그 당시하고 지금은 원자재 등 모든 것이 올랐고 그 오른 것에 한국 조선사 책임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 조선사의 책임과 관계없이 한국 조선사 책임으로 가격이 올랐다면 그건 조선사가 책임져야죠. 그거는 조선사 위험 부담입니다. 근데 그런 거 전혀 아니기 때문에 조선사와 조선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금 가격이 다 올랐고 그리고 저건 MOU에 불과하고 뭐 본계약도 아니고 한데 그래서 만약에 그 사정 변경 원칙을 주장한다면 그거는 조선사가 주장하는 것이지 카타르가 주장할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이것이 그러니까 정당한 해석이 아닐까 저는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대로 가격 합의가 안 되면 그러면 합의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는 뭐 그래서 본 계약이 성립된 거라면은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계약이 없으니까 계약하자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이니까 합의 없으면 계약도 없는 것이고 왜 답답한 건 카타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카타르 입장에서는 한국의 선사들에게 운임을 깎자고 또 딜을 시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카타르 입장에서는 하여튼 뱃값이 오른 거 일부를 자기가 아니라 남에게 지금 넘겨야 하는데 바로 조선사하고 해운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선사 입장에서는 뱃값을 조선사가 올린 거 아니니까 하여튼 외부적 사정으로 이제 다 올라버리기 때문에 손해보고 일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시간은 조선사 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카타르는 지금부터 맺는 장기 공급 계약에서 가스 가격을 올려야죠.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뭐 한 20년, 30년 장기 평균 가격이 이제 올라가도록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제적 선수도가 아니고 게임의 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멍청하게 발주 시기를 놓쳐놓고 정당한 시세가 있는 가격을 지금 후려치는 거 이거 받아들일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수조 가격 기준은 뭐가 되어야 할까? 이걸 이제 3사가 담합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또 새로운 법률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수조 가격의 기준은 최근 공시된 가격보다 내려가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 공시 가격은 지금 정권 고르셔야 다 이제 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의사 연결할 필요도 없고요. 묵계로 해서 말하지 않아도 다 통하잖아요. 그래갖고 최근 공시된 가격보다 내려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가격이 2억 2,400만 불이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안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싸게 계약하는 조선사들은 욕을 엄청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국 조선사 협상력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